안녕하세요. 아르떼 심리상담센터예요. 오늘은 신체화 장애와 전환 장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. 우선은 개념을 살펴보면요. 첫 번째로 신체화 장애는 신체 증상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말 그대로 신체적인 어떤 증상으로 인해서 뭐 어떤 내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내과 치료라고 하면은 가민성 대장 증후군을 좀 앓고 있거나 아니면 두통이나 배가 아파서 좀 병원에 좀 자주 가는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환 장애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인 어떤 감각에 대해서 좀 이상을 좀 느껴서 어떤 마비 증상을 좀 느끼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. 보통 그런 증상들이 2주 이내에 좀 소거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나서 다시 재발하고 이거를 좀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러면 특징을 살펴보면요. 먼저 신체화 장애, 신체 증상 장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청소년기에 많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30대 이전에 시작하고 여성들이 좀 많아요. 그리고 과거에 전환 장애를 좀 경험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월경을 할 텐데 월경이 좀 불규칙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유아가 만약에 신체화 장애라고 한다면 시력이나 청력을 좀 갑자기 잃었다가 어느 날 보면은 좀 괜찮고 그거를 좀 반복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요. 아니면 발작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전환 장애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세 이전에 시작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35세 이후에 발병을 하는 거는 극히 좀 드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유아나 청소년기 때 좀 많이 시작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우선은 감각적인 어떤 마비가 좀 많이 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마비로 인해서 움직임이나 그런 게 좀 잘 안 되는 어느 날 팔이 너무 아파서 마비가 돼서 팔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런 게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2주 안에 좀 괜찮아지고 그게 좀 어느 날 또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 없다고 하는데 또 팔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좀 왔다 갔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청력이나 시력을 좀 갑자기 손상을 뭐 받는 느낌을 좀 들어서 어떤 손실을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증상이 되게 왔다 갔다 해서 일관성이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. 그리고 그로 인해서 2차 이득은 있지만 의도적으로 어떤 이득을 위해서 어떤 증상, 마비 증상이나 감각 이상이나 그런 부분을 좀 일으키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 여성이 좀 많다고 했잖아요. 근데 보통 왼쪽, 오른쪽으로 나눠 봤을 때 왼쪽 증상들이 좀 많다라는 거,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, 만약에 남성들이 전환장애를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반사회적인 성격장애를 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,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, 왜 신체화 장애나 전환 장애를 겪고 있는지 원인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.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많이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관계 갈등 부분이 좀 많아요.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보통 관계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보통 많고요. 만약에 아이가 이런 신체화 장애나 전환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부모가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를 좀 경험을 했었던가 아니면 물질에 관련 어떤 장애를 좀 있다던가 아니면 부모 중에 한 명이 신체화 장애를 좀 경험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내리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. 우선은 신체화 장애 같은 경우에는 고통스러운 신체적인 증상이 한 가지 이상 좀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. 신체 증상 뭐 중에 뭐 배가 아프거나 두통을 호소하거나 가민성 대장 증후군을 좀 앓고 있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. 그리고 내 건강이 혹시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떤 건강에 대한 어떤 염려 같은 느낌으로 인해서 생각하거나 뭔가를 느끼거나 행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이상 어떤 증상들이 좀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어떤 이런 뭐 신체적인 어떤 증상들 아니면 건강에 대한 어떤 염려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어떤 생각을 한다던가 아니면
불안이 좀 많이 높다던가 아니면 고통 시간이 너무 많은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어떤 에너지를 좀 많이 낭비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전환장애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가지 이상 변화된 감각의 변화가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뭐 어떤 팔이나 다리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마비가 온다던가 시력이나 청력을 갑자기 좀 잃는다던가 그런 부분이 최소 2주 이내에 좀 완화가 되고 그게 또 다시 또 재발이 되는 거가 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것도 감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어떤 부분을 좀 감별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. 공황장애나 아니면 주우울장애 아니면 허위성장애나 아니면 건강염려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별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이 질환도 동반으로 같이 오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같이 동반으로 오냐 하면은 범불안 장애나 아니면 공황장애 아니면 주우울장애나 아니면 허위성 장애나 물질 관련 장애 아니면 해리 장애가 좀 같이 동반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전환장애나 신체화 장애로 인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다른 뭐 것들이 있어서 그 후에 신체화 장애나 전환장애가 오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신체화 장애나 아니면 전환장애로 인해서 상담을 좀 받을 수 있는데요. 저희 아르테 심리상담센터에 올 수도 있는데 어떤 보통 상담을 진행을 하냐면 아이가 어리면 놀이 과정을 좀 통해서 상담을 좀 진행해 나갈 수도 있고요. 아이가 좀 어느 정도 크면 미술치료나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데요. 뭐 놀이치료가 됐든 미술치료가 됐든 뭐 둘 중에서 하나를 하게 된다면 우선은 아이의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부터 먼저 풀어주고 난 후에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이해력을 좀 높이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좀 커서 청소년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상인데 신체화 장애나 전환 장애로 인해서 아이가 힘들어한다면 본인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높이면서 인지행동 치료를 좀 같이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 관련해서 부모 상담을 좀 진행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모 상담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좀 어떻게 올바르게 좀 키워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안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신체화 장애나 전환 장애 같은 경우에 심할 경우에 약을 좀 복용할 수 있는데요. 보통 항우울을 좀 많이 복용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근데 경비하다면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내담자들 중에 신경 안정제를 좀 먹으면 조금 괜찮아지는 그런 부분을 좀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아이가 신체화 장애나 전환 장애를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면 집에서 좀 아이를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아이에 대해서 우선은 이해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. 우리 아이의 기질하고 내 기질, 내 성향, 우리 아이 성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좀 이해하는 부분이 먼저일 것 같고요. 그리고 나서 아이의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관리하면 좀 좋을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얘기를 좀 나누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신체화 장애나 전환 장애를 경험하는 아이들 중에 어머님들이 보통 자유권이나 선택권을 아이한테 많이 안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뭔가를 선택해서 그거를 결정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아이가 스스로 좀 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상으로 간단하게 신체화 장애하고 전환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. 신체화 장애라고 하면은 어떤 신체 증상으로 인해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하고 전환 장애는 어떤 감각 이상으로 인해서 2주 이상 어떤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지 않고 완화되는 게 좀 계속적으로 재발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좀 어떻게 케어하면 좀 좋을지 간단하게 아까 얘기해 봤는데요. 아이를 좀 우선 이해하는 부분이 먼저일 것 같고요. 그리고 나서 아이의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해소하면 좀 좋을지 관리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아이한테 어떤 어머님들이 아이가 나쁜 길을 가지 않게 험난한 길을 가지 않게끔 어떤 유도하는 건 좋은데 아이에게 그래도 험난한 길을 가면서 아이가 얻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선택권을 줘서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고 스스로 좀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